도, 영복. 구름은 가도 별은 남듯이 세월은 가도 추억은 남는가. 별은 가도 꿈은 남듯이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가. 봄은 가도 산새는 울듯이 사랑은 가도 상처는 남는가. 우리 인생은 상처투성이죠. 그 상처가 추억을 만들고 추억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억을 많이 남겨야 됩니다. Try to remember. 그것이 곧 추억으로 남아서 인생을 만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열심히 살아가는 오지 탐험가입니다. 어릴 적 너무 어렵고 배가 고파서 빵을 얻어먹으러 교회를 갔죠. 과자를 먹으러, 드롭버스를 받으려고. 근데 가서 보니까 저 구석에 풍금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야전 풍금. 너무 좋아서 풍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그 풍금을 칠 때 음률이 없지만 저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풍금을 배우고 또 집에 오면 닭 키우고 염소 키우고 소 키우고 아주 어린 소년이 나무꾼이 되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책자를 보면서 야, 사람은 나서 서울로 간대. 물론 말은 제주도로 가지. 맞아. 내가 여기서는 안 돼. 그래서 열심히 차비를 벌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떠납니다. 저는 고향이 안동 풍산입니다. 하회마을 바로 옆에지요. 정말 도시가 그리워서 안동을 나갔는데 안동이 제가 생각했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대구를 가봐야 되겠다 하고 대구를 갔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가서 안 되면 서울 갈 것이다 하고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그냥 한 방에 녹았죠. 왜? 태평양을 보는 순간에 야, 이것이 내가 살 곳이다. 저는 내륙만 살았으니까 바다를 처음 봤죠. 정말 뛰는 가슴을 안고 여기에서 머물 것이다 하고 머물었는데 차비 하나 들고 간 소년이 먹고 자야 되잖아요, 우선. 그래서 그 태평양을 보는 순간에 검은 산도 함께 봤는데 그 검은 산이 무엇일까요? 검은 산이. 그 검은 산은 석탄을 재어놓은 산이었습니다. 당장 기술이 없으니까 가서 저를 좀 일을 좀 하게 해주라고 하니까 그 소장님이 야, 이놈아, 너같이 조그만 놈 여기 일할 수 없어. 저 나무꾼이에요. 저 시골에서 나무만 하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저를 테스트해서
안 되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이 저를 3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고 합격이 되어서 석탄 매는 소년 시험 첫 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바로 석탄 큰 산 그 옆에는 근로자 합숙소가 있었고 그 옆에는 함석지배로 만든 기술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범일전자기술고등학교.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함석지배로 만든 새벽 3시에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나이 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4시가 되면 웽 소리가 나죠. 통행금지가 해제입니다. 밤 12시만 되면 웽 하면 통행금지입니다. 4시에 일어나서 석탄산에 가서 3시간 동안 석탄을 메고 이제 끝나면 학교를 가야 됩니다. 콧구멍도 시커멓고 온 얼굴이 시커멓고 이래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비를 아끼지 않으면 학습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저는 지금도 겨울이 싫습니다. 그리고 함석집으로 만든 그 범일전자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 학교는 라디오를 만드는 학교였습니다. 트랜지스타. 열심히 회로를 그려서 납땜을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저는 거기서 꼭 내가 1등을 해야 돼 하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납땜을 1개, 2개, 3개, 4개, 약 한 70개 정도 납땜을 하고 나면 마지막 땜할 때 소리가 팍 나옵니다. 제가 제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만 항상 저는 1등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낼 때 그 한의와 전율, 아주 서스펜스한 그걸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저는 그 전율이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라디오를 만들어서 성적이 좋다는 관계로 어떤 무선사의 부속상, 도매상에서 야, 너 라디오 좀 만들어줘. 학교에서 나와서 또 그 도매상의 그 사장이 저에게 부속을 막 만들어줍니다. 그럼 라디오를 하나 딱 만들어. 요즘은 원이지만 옛날에는 환이었습니다. 100환원어치 부속을 사다가 라디오를 만들어주면 1000환을 받습니다. 엄청 많이 남겼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학습비도 또 제가 먹고 사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녁에도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야 되겠어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디스크 잡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것은 디스크 잡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은 판이 약 한 1800장 정도 LP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제가 조그만한 건물 지하에 음악실을 만들어 놓고 옛 추억을 들으면서 지금도 전국의 지인들이 모이면은 제가 거기서 디스크 잡기를 보면서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많이 가지죠.
저는 엄청 부지런한 아주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나올 때 중학교 졸업 때 벌써 저는 명심보감을 다 띄웠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문학적 향연도 하고 있습니다. 읽은 천하문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읽은 천하문안사. 저는 여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건면한 사람은 하늘 아래 어려울 한자지요. 어려운 일사자,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건면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석탄 메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 디스크 잡기를 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형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틈새 시간에 영화도 보러 가고 연극도 보러 가고 저는 상당히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인가 봐요. 뭐 지금도 저는 음악에 매니아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0년 됐나요? 10년 아닙니다. 10년 안 됐네요. 제가 마담 버터플라이, 나비 부인 그 오페라에 제가 야마도리 역으로 오페라도 했습니다. 읽은 천하문안사. 전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저는 오지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190개국을 다녔습니다. 저는 50까지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이상으로 저는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왜? 끊임없이 일하니까. 50에 제가 병을 얻었습니다. 50에 얻은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얻은 모든 것들 중에 야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시골에서 도시로 나오는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맛보는 겁니다. 어느 날 영화를 보는데 자이언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부산에 오면 현대극장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죠. 부부의 연인, 닥터 지바고, 태양은 가득히, 글루미 썬데이, 참 유명한 영화는 거기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자이언트를 보는데 그 자이언트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주 미인이 좋은 차를 타고 제임스 틴이 운전하는 것을 로크 디슨이 운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야 저거다. 나도 돈 벌어서 저 이쁜 여자를 태워서 저 좋은 차를 가지고 한번 밟아야 돼. 그때 욕망이 막 끌어오르는데 참 우스운 일이죠. 돈 1푼 없는 놈이 무슨 욕망의 버릇을 그렇게 크게. 그러나 저는 그때 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서 저런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저런 이쁜 여자를 태워야 되고 그때 마침 월남 파병이 이루어지고 갔다가 오고 제가 갈 무렵에는 비둘기 부대가 갔다 오고 청룡 부대가 갔다 오고 이랬죠. 저는 병마부대 창설요원으로 갔었는데 그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다들 차출로 잡혀가는데 저는 그때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소대장님이 하도 이상해서 너 약간 또라이 아니야? 다 도망가는데 너는 지원했어. 너 좀 이상한 놈이야. 예, 저는 지원했습니다. 왜 지원했어? 돈 벌려고요. 야, 이놈아, 가면 죽어. 아닙니다. 저는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을 지원했는데 그냥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주위에서 난리가 났죠. 저 또라이 같은 놈, 저 돈에 환장한 놈.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야, 이놈아, 다 도망가는데 왜 넌 지원하느냐? 어머님, 나 살아올 수 있어요. 어머님이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온단 말이냐? 어머님 교회 나가시면 저 살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풍금 배운 그 외에는 빵 얻어 먹으려고, 드러프스 얻어 먹으려고 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머님 교회 가면 제가 살아올 것 같아요. 이 말에 어머님은 하여튼 어머님은 막 그냥 쓰러집니다. 그때 사부대에서 LST를 타면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태극기를 막 흔들고 평양했죠. 살아오라고. 꼭 살아오라고. LST를 타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 태극기 흔드는 여학생 속에서 어머님이 퍽 쓰러집니다. 그 쓰러지는 어머니를 보고 저는 월남을 갔습니다. 가서 얼마 후에 어머님의 편지를 어머님께 보내고 편지를 받았는데 그 길로 어머님은 새벽 기도를 아직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았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어머님 기도의 덕분으로 월남 3년 동안 있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50대 병을 얻었다는데 월남에서 고엽제를 제가 얻어온 걸 저는 몰랐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 벌고 막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목숨 바쳐 얻어온 종잣돈으로 목숨 바쳐 사업을 해야 돼. 저는 언제나 지금도 여행은 저는 유서를 쓰고 나갑니다. 목숨 바쳐서 종잣돈 벌어와서 목숨 바쳐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는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월남 갔다 와서 바로 했으니까요. 사업을 시작해서 막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 고엽제는 늦게 발견이 됩니다. 막 쓰러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목숨 바쳐 벌어온 돈 갖고 목숨 바쳐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내가 왜 이대로 죽어야 돼?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내가 원했던 거 하면 해보고 죽겠어 나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공부를 그때 50부터 시작했습니다. 난 내일 죽어도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죽을래. 그래 음악 공부를 시작하고 제가 좋아했던 오지 탐험을 출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몸에 변동이 오더라고요. 저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공부를 시작하면서 음악 속에서 오지 탐험을 시작하면서 균리에 움직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감성은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190개국이죠. 190개국 아무나 못 갑니다. 저 이제 남은 10개국
갔다 옵니다. 200개국 갔다 오면 저 일 한번 내려 그럽니다. 기네스북에 한번 등장하고 싶은 욕심이 아주 간절합니다. 읽은 천하문화사. 저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50부터 29년 동안 190개국을 다녔으니까 여러분 좀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이제 제가 4개월 만에 있으면 이제 80이 되네요. 이번 코로나 끝나면 저는 10개국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200개국을 꼭 채울 겁니다. 예. 그러면 먼저 오지 다녀온 걸 잠깐 보여드리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 We are only young if we see tonight. Tonight we own the night. Tonight we own the night. When my time is over. 오지 여행가 도용복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아마존 여행. 오늘은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십니까? 오늘은 아마존의 레티시아, 예. 아마존에서 제일 깊은 곳으로 갑니다. 예. 깊은 곳이요. 알겠습니다. 그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예. 안내하죠. 자, 여전히 아마존의 하늘은 파랗습니다. 네, 아마존 공기가 굉장히 좋죠. 예. 언제 봐도 좀 아름답습니다. 네, 이제 아마존 깊은 속. 지금 제가 코리아 아일랜드 찾아가는 길인데, 코리아 아일랜드. 예, 그 아일랜드를 찾다가 못 찾아서 저 낚시꾼 할아버지한테 물었는데, 저기에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알고 계시는군요. 네네. 코리아 아일랜드라고요? 네. 하여튼 섬마다 갔는데 다 아닌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이가 좀 됐으니까, 6.25 참전국을 알겠다 해서 물었는데, 찾았죠.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 아일랜드로. 할 길은 멀어서.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 길을 찾아가는데, 막 그 장들을 헤치고 들어가는데, 이분도 지금 헷갈리세요. 네, 헷갈립니다. 예. 어떻게 그래 아세요? 그래도 안내를 해주시네요. 예. 고개를 못 들고. 어휴, 지금 제 몸이 엉망입니다. 저 너무나 가시에 많이 긁혀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위험하네요. 독감에 입소해가지고 지금도 이게 안 낫고 있거든요. 예. 근데 훈련은 다 아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정말 힘들어요. 저기 뭐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제 그 우리 6.25 참전한 콜롬비아의 그 묘지가 저기에 있죠. 아, 6.25 참전 용사들의 묘지가 저기 있군요. 그럼, 예. 한국에서 다 이장을 해가지고 절로 갖다 놨는데, 콜롬비아가 어려워지면서 저걸 관리를 못 하는 겁니다. 아하. 아무도 지금 관리를 안 해주셔서 네. 풀도 많이 자라있는 것 그래요. 같고요. 정말 찾기도 힘들지만은, 십자가 표시 없는 제가 저기서 무궁화를 보는 순간에 여기가 코리아 아일랜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콜롬비아가 우리 부산에 있는 그 평화기념관에 무덤을 옮겨다가 콜롬비아에 가져갔는데 콜롬비아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저렇게 아일랜드에다 그냥 던져놓고 나무 짝대기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름만 새긴 겁니다. 저 아일랜드를 찾는다고 제가 3일간을 찾았습니다. 아마존에 가서. 참 어려웠죠. 저는 이후에 유엔 평화기념관 유엔 홍보대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잠깐 저기 지도를 그리죠. 여기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벨리제,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여기 카리브해지요. 여기는 태평양이죠. 여기 대서양입니다.
콜롬비아가 여기 있습니다. 참 콜롬비아가 한때 잘 살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이건 스페인 식민지에 여기는 거의 다 스페인 식민지죠.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콜롬비아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콜롬비아입니다. 베네수엘라, 기아나, 스리람, 기이아나, 브라질. 이 콜롬비아에 제가 갔을 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준 화면은 네티시아입니다. 이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세 국경을 같이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왕 여기 왔으니까 이 지도를 잠깐 드리죠. 여기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레나다, 센트 빈센트, 그라나딘, 바베이도스, 아이티, 도미니카. 요전에 아이티 사건도 보셨죠? 아이티하고는 도미니카하고 붙어 있는 하나의 섬인데 여기 국경이 있습니다. 여기 자마이카, 여기 쿠바, 여기 푸에르토리코, 여기 미국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여기가 좋았습니다. 여기 다녀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제일 좋았다고 느끼는 데는 코스타리카입니다. 코스타리카. 좀 이따가 제가 아프가니스탄도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제가 한 1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왔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6.25 참전국의 6.25 참전국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제가 유엔 참전 작사를 하게 됐습니다. 잠깐 제가 작사한 곡을 저희 가족 중에 제일 어린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77 콘서트, 77세 때 2년 전에 77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 77, 그러니까 7월 7일 7시 7분에 777명을 모시고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3살짜리 아주 말도 못하는 아이지만은 6.25 참전 노래를 제가 가르쳐서 제가 작사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겠다는 마음으로 이 애기에게 먼저 6.25 참전국을 가르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태국, 터키, 그리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프랑스, 에티오피아, 남아공,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인도, 독일. 지금 현재 유엔 평화기념관 관장으로 있는 박종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7월 7일 77 유엔 참전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여러분 7월 7일 의미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유엔군 사령부가 결성이 되어서 출발한 날이 또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7월 7, 77이라는 숫자는 우리 도용복 회장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유엔이 1945년에 출범해서 처음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결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켜낸 그러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날에 오늘 도용복 회장님께서 온 가족과 함께 77 가족 콘서트를 이렇게 열어주신 데 대해서 과거의 인연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의 평화를
지향해 나가는 UN 평화기념관의 관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어린아이가 약간의 음정도 틀렸습니다만 저는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그 한 달을 제가 음악회를 해보니까요. 시집 장가 다 보냈는데 20년 만에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이 음악 한 달 리허설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얘는 지금 서울서 부산을 왔고요. 또 얘 사촌 형은 대구에서 또 오고요. 미국서 오고요. 다 흩어져 있는데, 제 일남 삼녀입니다.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한 달 동안 모아서 리허설을 하나 해서 음악회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한 달 동안 가르치는데 룩셈부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이놈을 안고 업고 룩셈부르크를 하는데 아유, 그냥 리허설 중에도 어린 아이들은 할아버지 오줌 내려워요, 똥 내려워요. 그걸 전부 수발하면서 이 음악회가 개장이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참 오랜만에 보는데도 제가 상당히 감동이 있네요. 자,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되고 할 이야기는 많으니까 요다음에는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 아프가니스탄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의 현상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마음대로 저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비용인데 저 정비용은 망치 하나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은 차 전체가 그냥 정비가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갔었는데 제 정비공장의 마당입니다. 지금 저 고인 물은 전부 인분입니다. 인분. 오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망치 하나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차를 고칩니다. 그 정도로 손재주가 좋지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역시 드라이버를 들고 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 건물에 제가 사진을 찍으러 올라갔는데 참 불안했거든요. 근데 저기 역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뭐 파괴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가슴이 너무 그 안에서도 아팠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예. 추우니까 그냥 천을 이렇게 가리고 저 아이들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예.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더군요. 정말 보기 너무 딱합니다. 보십시오. 드디어 전주에 소개한 타이타닉 시장에 왔습니다. 거대한 시장. 저는 카불강을 끼고 카불강에 지금 여러분들 저 여성분이 쓰고 가는 저게 부르카입니다. 여성들은 일단 얼굴을 내놓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10년 전에 저 모습입니다. 이 카불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 벗은 여행객들이 있는데 앞에 지금 뭐가 잠깐 그물칭해 보이죠? 그물칭이 이렇게 칭해 보이는데 저렇게 눈까지 가려워 놓고 이 덮어쓰고 부르카를 덮어쓰고 있으니까 차 소리를 제대로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차 사고가 제일 많은 데가 아프가니스탄이고 저는 저기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뢰를 밟아가지고 죽기 1초 전에 갔었습니다. 근데 왜 살아왔을까요? 제가 월남 3년에 있으면서 지뢰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지금 다시 말씀드릴 수 있죠. 아프가니스탄 10년 전의 광경을 잠깐 보시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의 그 차도를 벗은 모습이 가끔씩 보입니다. 지금 거리에 사진사가 보입니다. 6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이 저와 똑같을 겁니다. 아마 50, 60대에 있는 분들은 저걸 보면 상당히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갈 겁니다. 지금 증명사진을 찍고 있죠. 도로에서 뭐 따로 뭐 준비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죠? 노상에서 바로. 저분은 역시 그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를 다 잃은 분이죠.
아프가니스탄의 지금 광경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딴 강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저때 가서도 굉장히 엄청난 위험을 많이 느끼고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그 문제를 보면서 이거 무슨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주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저는 한편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죠. 어쨌든 오지 탐험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광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여주면 될까요? 시리아. 혹시 여러분들 그 세상에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을 190개국을 다니면서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를 한 나라를 봤습니다. 혹시 어딘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지금 옆에 우리 본부장님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6집 책과 제가 디스크 자켓을 CD를 만들어 온 게 있습니다. 제가 녹음해 가져온 거. 닥터집하고 태양 가득히, 글루미 선데이, 영화 음악만 12곡을 만들어 왔습니다. 백합까지 해서. 그걸 여러분들께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 혹시 감독님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시군요. 예, 답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예, 지금 요거는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60, 70년 전에 요거는 지금 더 쓰는 게 없습니다만 쓰고 불 팍 해가지고 사진 찍는 겁니다. 아마 요즘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혹시 카메라맨 이런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이런 게 아직까지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에라리온입니다. 시에라리온에 사금을 캐는 겁니다. 제가 오지 탐험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금을 캐는데 이 채로 지금 저거를 이제 실개천에서 모래를 채에다가 넣어서 이걸 이렇게 헹구면은 거기에 사금이 아주 작은 사금이 눈에 보이기도 어려운 정도의 사금이 나옵니다. 그걸 골라서 이제 이분들은 부역분들이죠. 근데 저쪽에서 우리 그 수박밭에 외밭에 가면 그걸 뭐라 그러죠? 주막 같은 거 높은 데서 보고 있는 걸, 예? 원두막 같은 데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놈이 사금을 캤는데 숨기는가 보자고 지키고 있는데 바로 숨기면은 걸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입에 물고 손을 펼치는데 입을 확인하면 입에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가두어서 3일, 4일 나누어가지고 대변을 보게 해서 거기서 나오면은 참 끔찍한 소리는 하기 어려운데 이 손을 반토막을 냅니다. 내가지고 치료를 해서 이 손이 그냥 흔들흔들 하는 그런 손으로 시내를 다닙니다. 너도 사금을 캐다가 만약에 도둑질을 하면 너도 저렇게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시에라리온입니다.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이 어디 있는가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여기죠. 시에라리온 여기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카메론, 가봉, 적도기니, 코트디부아르, 베냉,
세네갈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또 이쪽에는 사우스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레소토,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여기에 보면 이 빅토리아 폭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과스 폭포가 여기 있죠. 또 여기 베네수엘라 가면은 앙헬 폭포가 있습니다. 세계 3대 폭포는 카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스 폭포, 빅토리아 폭포. 이 세 개 중에 또 여러분들 만약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빅토리아 폭포를 보고 이과스 폭포를 보면은 정말 폭포를 볼 만한데 이걸 먼저 보면은 나중에 이걸 못 봅니다. 너무 작아서. 장마철이 되면 이과스 폭포는 4km, 5km입니다. 5km. 10리가 넘죠. 건기가 되면 3km입니다. 이 물줄기가 100몇 개의 줄기가 떨어집니다. 완전 관현악입니다. 저는 여기 사진을 찍을 때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관현악을 듣는 기분이에요. 그 정도로 이과스 폭포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아까 시리아의 아니에요. 시에라리온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시에라리온 참 제가 너무 그 시내를 그날 시에라리온에 한 열흘 있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세계 여행은 오지 탐험은 균류에 움직이는 학교니까 늘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느끼고 저는 그렇게 안 돌아옵니다.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느끼고 새로운 걸 깨우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명한 자리에 와서 강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도문화재단 정말 대단한 재단입니다. 이렇게 좋은 도서실을 만들고 또 좋은 공연장도 만들고 좋은 갤러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이 유명한 자리에 제가 왔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기 어디예요? 예. 자, 그러면 영화 미션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오세요. 뭐 간다 먹고 있지 뭐, 아? 뭐 먹고 뭐 간다 먹고 하고 있지. 뭐 같은 원주민이지만 한 원주민은 이게 무슨 노래냐? 이게 무슨 노래냐? 치워! 근데 한 원주민은 이 아름다운 노래를 왜 이렇게 꺾어? 지금 이 악기의 이름은 오보에입니다. 물론 음악도 아시죠? 넬라 판타지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승희가 불러서 또 많이 유행을 일으켰죠. 참 좋은 영화입니다. 미션.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7 콘서트 때 이 음악을 우리 가족들이 다 불렀습니다. 함께. 거기에 제 또 손녀가 발레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지금 키부츠를 제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키부츠를 하고 또 질문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거는 제가 여기에 올려놓겠습니다. 저희 77 콘서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키부츠를 지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필수로 집에 자제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카메라맨 감독님 이거 꼭 잘 들으시고 여기에 꼭 참가를 하셨으면 아마 후회가 없을 겁니다. 키부츠 프로그램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참가자가 18세에서 35세까지입니다. 간단한 생활 영어 가능자, 최소한 8주 이상, 2달 이상 있으면 됩니다. 장점, 해외 체험은 필수니까 싸니까 틀렸습니다. 싼 게 아니고 공짜입니다. 한 달에 400불 정도 받습니다. 6개월 먹고 자고 다 해결됩니다. 영어가 되니까 영어 120%입니다. 20%가 뭘까요? 20%는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그러니까 한국서 영어 배워가지고 나가서 정말 힘듭니다. 외국어는 현장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120% 만들어 온다는 거죠. 영어를. 세계 각국의 애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세계 각국의 애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세계 46개국 아이들과 네트워크를 한다는 겁니다. 46개국 아이들이 이 키부츠에 모여든다는 거죠. 세계적 네트워크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쉬우니까 간단한 생활 영어 가능자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여행지니까 이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요 국경에 요르단이 있고 베트라, 시리아 아까 제가 답을 드리네요. 세상에서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는 유태인하고 천하의 원수지간입니다. 시리아에 가면 펩시콜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코카콜라는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면 요르단의 페트라가 있습니다. 최고의 여행지니까. 요르단의 페트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태리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 만리장성, 요르단의 페트라,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치첸이트사의 마야유적, 페루의 마추픽추, 브라질에 있는 그리스도장, 이 7개 중에 요르단의 페트라가 제일 우뜸입니다. 딴 거는 인간이 다 만들었지만 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는 인간과 자연이 같이 만든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간다면은 엄청난 돈을 들여야 여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여행지니까. 지금 여기 보이죠? 이 아이가 제가
대구예술대학 투임교수로 있을 때 이 아버지가 우리 학생처장님이었는데 아들 걱정을 해서 제가 이 아들을 보내게 됐는데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면 독일 SMS 한국 총본부장을 합니다. 지금 나이 37입니다. 연봉 1억입니다. 이 아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제인데 의논한 아이입니다.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정말 어느 직전에 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제 권유로 키부츠를 갔다 와서 이렇게 훌륭한 아이가 된 겁니다. 여기도 한국의 남학생인데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통화도 바로 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인데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미쳐서 완전히 일보 직전에 가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또 건지게 됐죠. 이 아이가 키부츠에 갔다 와서 어떤 현상이 생긴가를 그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는 서울 남부교도소에 근무하는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2010년 2월경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의 회장님의 강의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경험에 우러난 삶에 대한 열정과 인생의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해 젊은이들을 이스라엘 키부츠로 보내시려는 뜻에 감명을 받고 명함을 청하게 됐습니다. 고3이 된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게임에만 빠져 밤을 지새우고 학교 등교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저와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아들은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불현듯 회장님의 말씀이 떠올라 키부츠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들을 설득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스라엘로 향하는 일정을 정했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부모로서 모든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기로 다짐했습니다. 저와 아들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고등학교 생활도 잘 마무리하고 2013년 1월에 아들은 이스라엘 키부츠로 출발하였습니다. 떠나는 아들을 보며 낯선 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였지만 기우에 불과하였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그곳의 생활을 들을 때 아들이 각국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자아가 성숙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미리 계획한 유럽 배낭여행을 한 달간 다녀온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살의 나이에 홀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제가 아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을 떠올리며 내가 내 아들을 망치고 있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각국의 여행지 사진을 보내주는 아들이 너무나 고마워 사랑한다는 말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날 아들을 보는 순간 끌어안으며 참고 있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건강히 돌아온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지난날 아버지로서 보여준 못난 모습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아들은 먼저 군복무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힘든 해병대를 자원하겠다는 아들을 말려보았지만 뜻이 분명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들을 보며 저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행복합니다. 회장님이 전해주신 환경을 바꾸라는 메시지로 저와 제 아들의 인생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6개월을 계획하고 자전거 한 대로 미국을 종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입니다. 해병대를 졸업하고 두 아이가 300만 원으로 미국을 6개월 종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서 갔다가 이제 마치고 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곧 미국 군대에 들어갔다 오면 시민권을 딴다고 그저께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장합니까?
하여튼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태인보다도 이 IQ가 0.몇 콤마가 더 올라갔습니다. 왜? 컴퓨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지는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대환영을 받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썩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감독님께서 읽은 저 편지가 저에게 박수뛰기로 있어요. 박수뛰기로. 얼마 전에는 제가 어떤 여대생과 같이 오지를 한 60일 다녀왔죠. 여대생과 제가 한 방에 자고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느냐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저는 항상 도미토리를 합니다. 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여유가 있어서 뭐 여행을 하겠지. 저는 그런 여행 안 합니다. 항상 도미토리. 아주 옛날에 어려웠던 여인숙 같은데 그런 데가 잡니다. 보통 10인, 15인, 20인이 자는 방, 침대가 안에 들어가면 한 10개, 20개, 30개씩 있죠. 그러면 저는 하여튼 1층에서 자고 1층은 한 7,000원, 3층에 올라가면 한 5,000원 이렇게 해서 층마다 다 틀립니다. 거기에 이제 가게 되면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건 전부 여행자들만 오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여행을 알차게 하고 다니죠. 어쨌든 이 키부츠에 갔다 온 아이들이 이렇게 출세를 하고 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가 된다는 것은 환경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은 세계 속의 한국이기 때문에 빨리 세계를 섭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뚱가는 그런 유명한 청소년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혹시 가정에 또 가족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보내는데 인력을 담당할 겁니다. 일단 돈이 10원도 안 들지 않습니까? 가는 차비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가는 차비야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몇 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세계 여행할 준비 전부 다 하고 그냥 보통 6개월만 갔다 온 아이들이 보통 한 10개월 내지 20개월, 30개월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왜? 나간 김에 안 돌아보고 오겠다고. 아마 지금쯤 질문을 아마 하실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지가 좀 들어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예? 예. 안단태님, 오지 갈 때 꼭 챙겨 가시는 준비물이나 마음의 가짐. 오지 여행은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오지 여행뿐만 아니고 인생은 그 어떤 전문가도 통달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오지 여행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가다 보면 내전이 생기면은 일로 예를 들어서 케냐를 가다가 내전이 생기면은 케냐에서 코드를 바꿔야죠. 짐바브웨에 좀 있다가 짐바브웨에서 요즘 방송이 다 좋지 않습니까? 특히 CNN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케냐에서 내전이 생기면은 짐바브웨에 가 있다가 짐바브웨 끝나면 또 잠비아 갔다가 또 사우스 아프리카 갔다가 스와질랜드 갔다가 이렇게 그때 그 순간에 맞추어서 탄력을 받아서 순발력 있게 다녀야 됩니다. 오지 갈 때 꼭 챙겨 가시는 거 저 없습니다. 칫솔 하나, 치약 하나, 비누 하나. 65일 갔다 오니까 한 2-3개씩 가져가죠. 근데 그것도 오지에 가면요 거의 다 죽어 오게 됩니다. 다 못 씁니다. 오지에 가서 그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나면 막 신기하듯이 비늘을 못 대면 이런 걸 보면 신기하듯이 그냥 보니까 죽어 올 수밖에 없죠. 저는 갔다가 돌아오면 항상 5kg가 빠져옵니다.
열흘 목욕 못할 때, 일주일 세수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지 갈 때 꼭 챙겨 가시는 거 나름대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마음가짐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획대로도 안 됩니다. 그때 그 환경에 맞추어서 순발력이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오지에 가면 영어도 안 됩니다. 아까 제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좀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오지에 가면 완전히 할아버지다 노할아버지입니다. 지금은 머리에 물을 들였으니까 까맣지만 완전히 백발입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저는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다닙니다. 또 남루한 모습으로 다녀야 사고 나지 않습니다. 쫙 빼입고 넥타이 쫙 메고 다니면 쓰리꽁 꽝패 많이 붙죠. 저는 항상 원주민하고 또 가서 저는 항상 거기에 가면 그 현장에 있는 그 현장 가이드를 구합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슈스짬보에 구두 닦는 아이들. 야, 구두를 올려놓고 닦다가 너 하루에 얼마나 벌어? 예, 하루에 많이 벌면 한 3불 벌어요. 여러분 지금 70억인 것 중에 반은 월 2불 이하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럼 내가 5불 줄 테니까 내가 가이드 할래. 금방 구두통 옆에 친구한테 맡기고 저를 따라 나섭니다. 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동네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또 뭐 저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한테 여기서 돈 뭐 10불 별 큰 돈이 아니잖아요. 야, 내가 5불 했지만 10불 줄게. 그러면 이놈이 이 10불을 가지고 햇빛에 몇 번을 비춰보면 진짜 이거 내주는 거 맞나? 그 다음부터는 저는 살아오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혹시 그 동네에도 못된 놈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가이드가 먼저 막습니다. 야,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 맞추고 나오면 너인데 밥 살 테니까 이분 절대 손대지 마. 현지 가이드를 구해야만 그 현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절대제가 안전하게 돌아온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명님, 코로나 시국에 여행 갈증은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전 지금 여행을 못 가서 몸살이 나 있는 줄 아시겠죠? 다들 묻습니다. 너 요새 가까워서 어떻게 살아? 저 요즘 더 바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박물관, 대한민국에 있는 미술관, 역사관,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요즘은 가는 곳마다 막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요. 우선 교통 문제가 아마 세계에는 이런 교통 문제를 가진 데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문화관도, 저 반도 문화재단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어디요?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관을 다니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금 전에 대한민국 문화예술 답사 여행 국내 바로 알기. 예, 지금 이건 답이죠. 답은 내가 하니까 하지 마세요. 네, 넘깁시다. 유레카님, 40살 난 남자 한 달 안시 휴가 어디로? 쿠바. 네, 쿠바. 제가 아까 잠깐 여기가 쿠바입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죠. 여기에 멕시코, 가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벨리제,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레나다, 센트빈센트, 그레나딘, 바베이도스, 하이티, 도미니카, 자마이카, 푸에르토리코. 여기가 쿠바입니다. 쿠바 우선 제가 쿠바 음악 하나 보내드릴게요. 쿠바에 가면 저는 체게바라를 보고 가는데 체게바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밍웨이 흔적을 따라서 65일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고전을, 이 책을 좀 많이 봤는데 하도 그 책임자가 너 고전 좀 보라고. 관장께서 고전을 좀 보라 해서 제가 이 도서관에 가서 많이 잤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 쫓겨나지 않으려고
야, 이놈아, 너 더 올드맨 앤드 더 씨 그거 알지? 너인가 보다. 예, 알죠. 너희가 한번 봐. 그 다음에 뭐 또 그 천을 야화 뭐 그 외에 많은 책자를 보여주는데 고전을 보고 나면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여행가가 됐으니까 고전을 따라서 한번 여행을 해보자 해서 해밍웨이가 살아가는 쿠바 고전을 따라 The Old Man and the Sea 쿠바를 갔습니다. 쿠바에 우선 호세 마르테가 지은 시 중에 관타나멜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래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음악을 지금 하는 이 단체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분에게는 제가 쿠바에 갔다 와서 쿠바 음악을 녹음한 것을 주소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관타나멜라가 물론 들었습니다. 정말 라틴 뮤직. 왜냐하면 이 쿠바는 스페인 식민지를 오랫동안 했고 미국 식민지를 한 70년 했죠. 근데 그 체게바라는 미국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해방했지만은 호세 마르테는 400년 동안 스페인 식민지를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쿠바 해밍웨이가 미국 사람이지만 쿠바에서 전 생애를 다 마쳤죠. 저는 그 고전을 보고 쿠바에 가서 해밍웨이가 하던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3일 동안 해밍웨이가 잘 가는 프로리디타 카페에 가지고 그 카페에서 아주 유명한 칵테일을 마시고 또 여러분들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산티아고의 쪽배를 탄 할아버지의 모습을 다 따니면서 65일 동안 갔다 왔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청새치 한 마리가 물렸죠. 며칠을 씨름을 하면서 청새치가 힘 빠질 때까지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청새치가 힘을 빠졌는데 이쪽 배에다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전에 묵지요. 열심히 이놈을 끌고 오는 동안에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이놈을 전부 다 뜯어먹습니다. 그때 산티아고가 외칩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파멸시키고 있구나.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패배시킬 수는 없어. 이것이 해밍웨이 고전의 전부입니다. 네가 나를 파멸시켰지만 너는 나를 패배시킬 수는 없어. 파멸은 자산이고 패배는 정신입니다. 나 오늘 하룻밤 또 자고 나면 내일 새로운 청새치를 또 잡으러 나가는 거야. 그게 나의 정신이야. 저는 그 고전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천일야화 물론, 그리스인 조르바 물론 다 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짧군요. 쿠바 제가 권합니다. 쿠바 가시면은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클레아님 오짓 담음을 통해 특별히 좋아하게 된 노래. 저 오짓 담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사실 우리는 36년 동안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2000년 동안 온 나라를 다니면서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거지 생활이나 마찬가지였죠. 말이 좋아서 집시지요? 아닙니다. 거지 생활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지금 미국의 2%가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2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이 안 됩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인구가 한 1500만이 되죠. 지금 사실 미국은 유태인이 움직이잖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태인 노래를 하나 배워왔죠. 하바나길라. 하바나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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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스마화. 이래서 제가 77 콘서트 때 이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77 콘서트 제 가지고 있는 다 보내드릴 수 있죠. 이번에 들어오신 분한테 제가 2개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 3살짜리부터 제 80 난 저까지 1시간 40분 동안 영화의 전당에서 한 걸 아마 보면 이런 가족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바나길라였습니다. 혜우님, 왜 시리아에는 코카콜라가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철천지 원수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를 갈 때 여권에다가 도장을 못 찍었습니다. 가면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따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야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시리아 참 좋았습니다. 가서 고생도 많이 했죠. 1불짜리 도미토리를 얻어서 시리아는 오래 못 있었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1불짜리 집에 7불 주고 7일 동안 있었는데 올 때 3불 잔돈 안 받고 10불을 주고 왔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참 이태에 갔을 때도 제가 1불짜리 도미토리에 들어갔었죠. 그런 데가 많습니다. 시리아에는 코카콜라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펩시콜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코카콜라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 여행자, 다음 질문요. 다 됐습니까? 예. 예. 발로 하는 독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왜 가나? 저는 나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지 탐험을 발로 하면서 나를 만났습니다. 내 속에 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색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시도 만들고 제가 처음에 시 드린 것이 제가 만든 시입니다. 저 시 많이 만들었습니다. 시집도 냈습니다. 외로워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밤 9시 반에 저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수원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수원지에 올라가서 2바퀴를 돕니다. 90분입니다. 요새는 어느 고장에 가든지 대한민국은 헬스클럽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헬스 30분 하고 2시간을 열심히 공부하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에다가 줄 달아가지고 저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핸드폰. 방에 있습니다. 예. 요 방에 있습니다. 줄을 목에 메고 산을 탑니다. 호숫가를 돕니다.
여러분 요즘 오디오북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오디오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듣는지 모릅니다. 이게 저 특허품입니다. 요즘 저 실도 얼마나 이게 끈이 질긴지요. 이걸 이렇게 달고 여기를 몇 번만 터치하면은 오디오북이 나옵니다. 최소한 저는 2시간 동안 오디오북 한 권을 열심히 띄고 옵니다. 항상 저는 메모지가 연필이 주머니에 있으니까 가다가 그 오디오북 듣는 중간에 스탑 시켜가지고 다시 들으면서 메모를 합니다. 천재보다 돈필이 낫다지요. 이 글이 무슨 글일까요? 이게 기두자입니다. 이 밑에다가 흰 백자를 붙이면 이게 이길 습자입니다. 어린 새가 새둥지에서 이 깃 2개를 끊임없이 바닥에다가 어느 날 습관적으로 바닥에다가 어느 날 흰 공간을 나르는 것이 이길 습자입니다. 그래서 성상근야 습상원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습관과 배움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습관이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근 천하문환사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고 놀면서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공부하고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속에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지식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 가슴에다가 인풋 시키면 그것이 내 것이 되죠. 전 이렇게 해서 자 놔두고요. 아까 봅시다. 질문자 한번 봅시다. 득표.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이 질문입니까? 네? 오직 탐험을 통해 특별히 좋아하게 된 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바나기라. 그 다음 거. 맞아요? 맞습니까? 이 질문이. 코로나가 끝나면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지금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를 190개국을 다녔으니까 남은 나라가 한 40개국이 있는데 그 30개국은 제가 갈 필요 없는 나라가 10개국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몰도바, 뭐 거기에 이제 섬나라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제가 200개국이 됩니다. 요전에 오세아니아 20개국을 섬만 쭉 다녀왔죠. 야, 1년에 30만 원만 주면 매일같이 108홀을 칠 수 있는 골프장도 니우에라는 오세아니아 주요 안에 있는 니우에라는 곳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골프를 쳐도 3,000원만 주면 됩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제 손자가 골프를 하는데 다음 방학 때 거기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희한한 곳이 많습니다. 오세아니아 주 섬나라를 쭉 돌면은 볼 곳도 너무 많고요. 제가 이번에 통과하는 왕국입니다. 거기서 제가 지나다가 한번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부르게 됐는데 엄청난 상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저 차는 다이길입니다. 아까 그 쿠바에서 부에나비스타 소셜 그룹의 책임자인데 지금 다이길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통과입니다. 오지탐과 도용복이 나오죠.
Nella serena una tempesta, aria fresca, pareciana fresca, che bella cosa l'anima, sei tu, ma no, di sole, di bello e 지금 저 할머니는 왕족인데 저 할머니가 제 옆에 춤을 추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 왕족이 막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선물한 자리가 나무로 만든 자리인데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왕족들이 노래를 부른다 막 이놈 들고 나와서 이거 넣어줄 테니까 노래 좀 더 해 하고 막 앵콜을 부르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참 재밌게 노래도 많이 하는데 저거를 저에게 싸주는 겁니다. 나 지금 17개국 더 돌아야 되니까 가져갈 수 없어. 그러니까 너 바보 아니야. 이 돈이 얼마짜리인데 결혼식 때 이거를 깔고 이만합니다. 하여튼 한 30평 정도의 자리를 깔 수 있는 큰 자리입니다. 저걸 제가 못 가져온다 하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걸 안 가져가. 이게 어떤 자리인데 그래도 가져간다 하니까 저는 짐이 없습니다. 저는 65일간의 짐이 런닝 하나, 팬티 하나, 랑말 하나, 칫솔, 치약 하나, 바람막이 2개, 모기장 2개, 천막 2개 전부입니다. 뭉치면 요만합니다. 근데 이놈을 들고 제가 다닐 수가 없죠. 여러분 여행자는 여행자가 돼야지 짐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제가 다니다 보면 뭐 여행 어디 갔다 온다는데 막 짐이 드렁크로 3개, 4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행자입니까? 이건 짐꾼입니다. 짐꾼.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이 마침 우리 여기 통가에 어떤 가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한국 사람 같은데 내가 그분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되면 이분께 이 인편에 보내겠다고 그냥 싫다는 걸 끝까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저에게 저걸 보냈는데 가져왔는데 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서 저분들이 전부 다 그림을 그려서 저래 한 겁니다. 그만큼 오지 여행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받아온 선물 지금 다 이 구경시키면 놀랄 겁니다. 예, 다음 질문자요. 아, 190개 중 다시 가고 싶은 나라 좀 지어주세요. 코스타리카를 저는 권합니다. 코스타리카는 자 첫째 한마디로 말해서 군이 없습니다. 평화입니다. 자체가 군이 없습니다. 경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경찰이 이 티 밑으로 수갑에 딱 달린 거 그 사람들은 자전거 차가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길을 물으면 이분이 완전히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코스타리카가 어디 있는지 잠깐 제가 안내를 할까요? 아까 제가 잠깐 또 보여드렸는데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벨리제,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입니다. 여기가 파나마 운하입니다. 이 코스타리카는 자연 그대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 자연 그대로의 나라. 그리고 첫째, 강도가 없고 쓰리꾼이 없고 깡패가 없고 제일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를 권합니다. 어쩌면 코스타리카 갔다가 이 운하를 파나마 운하를 돌고 올 수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이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을 태평양으로 들어오면 한 달 걸리는데 8시간 만에 들어오는데 여기도 참 좋았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지상 천국입니다. 보십시오. 카리브해. 여기는 태평양인데 카리브해에서만 청새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받을까요?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네네. 다시요. 예. 그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에 있는 키부츠입니다. 키부츠에 가면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IQ가 높아져 있는데 46개국 아이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장소, 거기에 가면 영어는 120% 만들어오죠. 스페인어 거의 배웁니다. 불어까지 배웁니다. 더 열심히 한 아이는 히브리어까지 배웁니다. 정말 이거는 권합니다, 제가. 일단은 돈 가는 차비만 만들면은 그것도 조금만 고생하면 얻어집니다. 가면 오는 차비 그거 다 준비되죠. 또 거기 가면 제가 지금 편지 하나를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김재현이 편지 있어요. 김재현이 편지. 얘는 나라를 옮길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옮기고 이런 아이가 지금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서울에 지금 엄청 좋은, 들으세요. 서울에 엄청 좋은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도영복 회장님, 키부츠에서 돌아온 뒤 유럽으로 여행길을 떠난 김재현입니다. 회장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큰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강연을 통해 키부츠를 알게 되어 이스라엘에 다녀왔고 거기서 돈이 없어도 여행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행 중에 기타를 구입해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베이비시터와 정원사를 하며 지내기도 하고 한 번도 요리해 본 적 없는 제가 바르셀로나의 호스텔에서 30명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2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얼마 전에 호스텔에서 빠에야 25인분을 만들어 팔아 59유로나 벌었습니다. 지금 저는 바르셀로나에 있는데 2월 22일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갑니다. 북으로 이동해서 8월 중에는 모스크바에 도착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처음 도영복 회장님을 뵀을 때 인생에 대한 자신감, 만족감, 그리고 여유가 느껴지는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이 여행이 그 물음에 대한 저만의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얼른 돌아가 뵙고 싶고 여행 중에 배운 기타를 치며 함께 노래도 하고 싶습니다. 도영복 회장님과 말했던 한국의 키부츠 만들기는 젊은이들에게 헬 조선이라 불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돌아가면 하고 싶은 큰 꿈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행하며 이것들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 김재현이는 참 고민이 많았던 학생이었는데 이 키부츠를 갔다 와서 이제 재작년에 결혼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또 주례를 섰죠. 지금 오늘
오면서 또 통화가 오는데 아이가 낫다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리고 얼마나 생활이 안정되었는지. 왜냐하면 세계를 돌면서 돈 한 푼 없이 출발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버려서 이 나라로, 이 나라에서 버려서 이 나라로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오지 여행입니다. 세계 여행입니다. 저 정말 돈 없이 다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아주 포시라운, 아주 훌륭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좋은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더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불경일사면 불장일진이라 이런 말이 있죠. 불경일사면 불경일사면 불장일진이라.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한 가지 지혜가 생겨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발력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아주 민감하게 잘 대처합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서 어떤 직관적 통찰과 의식이 이 여행의 경험을 따라하지 못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계 문화를 배우고 오면 사람이 엄청난 품격을 가지게 됩니다. 꽃의 향기는 자연이 만들지만 인간의 향기는 문화가 만듭니다. 반도문화재단이 이런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반도문화재단이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벌급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의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질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한 30명 이상 밀렸다는데 시간이 지금 자꾸 흘러서 더 이상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강연을 마치고 혹시 기부처를 보내야 되겠다는 분은 반도문화재단에다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어떠한 경우라도 그 학생을 보통 엄마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마음대로 잘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갔는데 공군사관학교의 교장이 3스타더라고요. 이분이 제 강의를 마치고 나서 야 우리 아들도 보내면 좋겠다 하고 의논을 하길래 아들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 아들이 기부처에 갔다 왔는데 지금 완전히 왕초짓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편지들이 저인데 박스뛰기로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힘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자식들을 거기 보내는데. 만약에 그런 자식들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십시오. 어떤 경우도 제가 보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제 돈으로 보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제 돈으로 기부처에 보낸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한 사람도 저에게 돈을 떼먹은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성장이 빠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하여튼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저는 제 멘티들 저는 확실히 자신 있게 이 학생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강연을 마치고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